안녕하세요. 한글 구성 성명학회 예지연입니다. 세상 만사가 재능과 노력 그리고 의욕만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성취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더하겠죠. 누구나 최고의 관심사는 성공입니다. 성공을 해야지만 재물도 따르고 또 명예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성공의 척도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면 물론 당사자의 운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닌가, 그러한 그릇을 타고 났는가 아닌가를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행로에서의 대운이나 세운이 재물을 상승시켜 주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성공을 보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중 가장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의 척도는 저는 상호라고 생각합니다. 상호나 법인명은 상인이나 회사가 영업활동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명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고 기이한 그러한 느낌을 주어서 구매력을 유발시키려고 기기묘묘한 상호들을 착안해서 하는 것도 다 상호의 덕을 보고자 함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여의도 사무실에서 저희 고객이 온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 그 길가 대로변에 조그만, 평수는 작지만 커피숍을 하는 고객이 있었는데, 그 위치가 이렇게 구석지거나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너무 안 된다고 와서 울상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상호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커피숍이래요. 근데 이 고객이 몇 년생이냐면 69년생 기후생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그 상호를 한번 먼저 풀이를 해봤어요. 자, 69년생 기후생의 여행이라는 상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행이라는 그 상호에서 보면은 2511로 되어 있죠. 자, 12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12가 이렇게 여러 개 중첩되어 있으면 12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56이에요. 56만 보면은 공격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름이든 상호든 이렇게 12가 56을 보고 있게 되면 거의 재물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로는 아무리 운이 좋아도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을 하지 못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주가 안 좋거나 혹은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상호에 보면 거의 재물을 극하고 있어요. 물론 안 좋으니까 재물을 극하는 상호를 어떤 유명인한테 지었든 자기네가 스스로 지었든 그러한 상호를 짓겠죠.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12는 재물을 극하는데 이러한 상호를 가지고 무슨 돈을 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상호를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더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흔쾌하게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게 아마 기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거나 또 좋은 운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라 그러거나 상호를 바꾸라 할 때 쉽게 그거를 응하는데,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물론 안 좋으니까 형편도 어려워서 새로 이름을 장명하거나 상호를 짓는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멈칫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신반의들을 하게 돼요.
설마 무슨 이름이나 상호가 돈을 벌어줄까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이 고객은 곧 운이 돌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흔쾌하게 상호를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고객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상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상호 바꾸고 나서 이상하게 손님이 많이 매출이 늘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툭 하면 이제 커피숍을 하니까 오는 손님들한테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 학회 얘기를 많이 해서 한번 가서 상담을 해보라고 고객을 많이 보내주기도 해요. 제가 새로 지어준 상호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커피숍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 고객의 얘기에 의하면 도로변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운드 이렇게 귀에 들려주고 상호에서 들려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상호, 이왕이면 연상되는 상호를 좀 많이 지어주는데 도로변에 있다 그래서 제가 대로변이라는 그 상호를 지어줬어요. (4, 2) 그리고 3, 8, 7, 5, 4가 돼요. 이 대로변을 가지고 이 고객이 왜 돈을 벌었는가 보면은 이 산은 이건 승재관이라 그래서 승재관이라는 건 뭐냐면 재물을 연결시켜주는 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굳이 5가 나타나지 않아도 1, 2가 이렇게 1, 2가 3, 4를 보면 이건 승재관이라 그래서 재물이 있겠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승재관으로 이어지고 여기 보면 아까 흉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7, 8이 중첩돼 있거나 아까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강의한 거에 비례했을 때 자 7, 8이 이렇게 중첩돼 있거나 5, 6이 중첩돼 있거나 3, 4가 중첩돼 있거나 9, 0이 중첩돼 있거나 1, 2가 중첩돼 있는 거는 안 좋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랬을 때 중첩된 거는 하나 극제해주면 오히려 하나가 살아나기 때문에 흉이 길로 바뀌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7, 8이 중첩돼 있어서 이거는 안 좋은 건데 이럴 때 7, 8을 억제시켜주는 3, 4밖에 없기 때문에 3, 4가 하나를 억제하다 보니까 다시 7이 살아나서 이거는 명예이고 명성이야. 명성이라는 건 뭐예요? 가게에서 그 집 분위기 좋더라, 그 집 주인 상냥하더라, 이런 게 다 명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 그 집은 괜찮더라, 편안하더라, 분위기 좋더라는 어떤 유명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주고, 이게 또 뭐를 생해주고 있어요? 7이 서로가 재물을 생해주죠. 또 이게 또 3, 4가 또 식신생재라는 건 뭐냐면 재물을 날라주는 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상호다 보니까, 물론 그 고객이 사실 운이 좋은 운에 와 있는 탓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상호를 갖다 보니까 늘 영업이 안 돼서 울상이던 친구가 영업이 잘 되는 거는 이렇게 상호에서 발현되는 기운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인데 아주 굉장히 오래됐는데 부인이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이 명문대 출신이고 그리고 설계사무소를 하는데 굉장히 바쁘대요. 일이 바빠도 늘 피곤하면서도 집에다 생활비를 안 갖다 준다고 대체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상담차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담을 다 한 끝에 그러면 설계사무소 상호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호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상호는 절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상호가 아니에요. 어떤가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남편이 몇 년생이냐 그랬더니 70년생이래요. 70년생이면 경술생이거든요. 70년생이 경술생이 돼요. 그리고 상호가 서진이래. 1, 3 그리고 2, 1, 5가 돼요. 자, 이 서진이라는 상호를 보면은 서재에서 보면은 1, 2가 3, 4를 생해주면 이거는 그 사람의 재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승재관이라 해서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한 적 있죠. 재물을 이어주는 길성이기 때문에 재물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재능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은 일삼에 의해서 일은 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의뢰는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진짜에서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중첩돼가지고 뭐를 극하고 있어요? 재물을 극하고 있죠. 상호에서 이렇게 재물을 극하면 절대 사업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운이 좋을 때 잠깐 돈을 벌었다가도 결국은 그 돈이 다 나가는 거를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본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서진이라는 이 그 설계사무소 이름조차도 일삼에 의해서, 이 승자간에 의해서 일거리는 많이 들어와서 일은 늘 바쁘게 하지만 이렇게 재물을 극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남편 늘 피곤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집에다 생활비를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상호에서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한번 상호를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때 안 할 거라는 건 예측을 했어요. 왜요? 운이 안 좋으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것 같으면 바꾸겠는데 남편 거기 때문에, 또 남편이 고집스러워서, 중심에 이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고집과 중간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일리가 있는 사람들. 이거는 물론 상호지만 이름에서도 그렇고 상호에서도 보면 이렇게 일리가 이렇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고 나서 다시 방문하겠노라 그러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인이 돌아갈 때 이미 예고를 했죠. 저 사람은 이름을 짓지 않을 거라는 거. 왜? 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잊고 있었는데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부인이 다시 왔어요. 그때 이제 온 거는 뭐냐면, 그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강남에서 했는데 아마 규모가 꽤 컸던가 봐요. 그리고 직원도 많았던가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은 참 많았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그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그 사무실을 내놨는데 금방 나갔대요. 그래서 변들이 조그만 데로 좀 저렴한 쪽으로 옮길까, 아니면은 선배가 마침 또 사무실을 정리했다니까 자기 사무실에 와서 일을 같이 해줄 수 없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월급쟁이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기 사업을 쭉 했던 사람이 남이 밑에 가서 있는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아서 이제 자기는 못 오고 다시 부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의 이제 저는 이제 운세를 풀어보니까, 물론 운이 나빴다면 선배 사무실에 월급쟁이로 가라고 했겠죠. 근데 다행히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좋은 운이 오길래, 그러면 이번에는, 앞전에는 상호가 안 좋아서 사업을 접었지만 이번엔 내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상호를 지어줄 테니까 조그맣게는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상호를 새로 지어줬어요. 새로 지은 상호가 역동이었어요. 역동. 자, 역동 3, 8, 7 그리고 5, 9, 3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숫자상으로 좋다 나쁘다를 풀이하기 이전에, 역동이면 뭔가 역동적이다, 진취적이다, 뭔가 그런 사운드가 느껴지죠. 이 남편이 오랜 동안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접었을 때는 심리적으로도 많이 유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일부러 제가 역동이라는 상호를 해줬어요. 뭔가 마음에서 기운이 이렇게 발산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아까 이렇게 7, 8이 중첩된 거는 안 좋다고 한 거를 이렇게 3이 억제를 시켜주면 다시 명예가 살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첩된 7, 8을 3이 눌러줌으로써 다시 명예가 살아나는, 명예가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아, 그 집 일을 잘하는구나, 꼼꼼하게 잘 해준다는 게 다 명성을 나타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거는 뭐 재물을 서로 생해주죠. 그쵸? 그래서 요 상호는
남한테 좋은 평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일감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재물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좋은 상호예요. 재물을 상승시켜주는 이러한 상호를 갖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비록 강남 규모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나 직원 이런 악조건인 그 속에서도 오히려 그 강남에 있을 때보다 수입이 월등 좋아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은 바가 있어요. 이렇듯이 상호가 바로 재물을 상승시켜주고 연결해 주는데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데는 수억씩 수천만 원씩 쓰면서 상호 짓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근데 정작 돈을 버는 거는 그러한 인테리어나 그런 게 아니라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상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딜 식당을 가든 혹은 어디를 가든 그 집을 그 집을 방문하면 그 집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왜? 상호가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상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듯이 상호란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저는 상호라고 생각을 해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어디를 가든 간에 또 누군가가 와서 상담을 하든 간에 저는 상호를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사업해서 성공을 하겠다, 실패를 하겠다는 걸 한눈에 알아요. 왜냐? 아까 두 개의 이름처럼 이름에서 재물을 극하는 1, 2가 오륙을 겹쳐서 보고 있거나 재물을 파괴하는 일일이 아주 겹쳐서 많은 상호는 절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운이라도 사업이 안 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에는 재물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좋은 상호일 때 그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지, 물론 운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운이 좋고 또 아무리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상호에서 아까 두 개와 같은 그러한 재물을 극하는 상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은 상호의 비용을 아끼지 말고 좋은 상호를 지음으로써 사업을 활기차게 영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진부한 한자어나 또 경박한 서구 외래어에 대한 거부감에서 벗어나서 세로나라든가 고미처럼 이렇게 고유어 발음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 고유어에 대한 상호가 등장하는 것도 새로운 감각을 지향하는 한 시대의 변모라 하겠어요. 좋은 사운드가 연상되는 상호라 하더라도 그 상호가 사업주와 재물이 연계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앞전에서 서진이라든가 여행이라는 그 커피숍 이름이나 설계사무소 이름을 통해서 상호의 재물을 극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영업이 부진하고 사업이 실패됐던 원인을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대로변이라든가 혹은 역동이라는 재물을 상승시켜주는 좋은 상호를 가짐으로써 실패했던 사업이 다시 성공을 했고 부진했던 영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상호에서 재물을 상승시켜주는 좋은 기운이 발현될 때는 사업에 성공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또 노력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그에 앞서서 사업자한테 잘 맞는 좋은 상호를 가졌을 때 사업에 성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을 할 때 상호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조금은 느끼셨을 것이라고 봐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귀여운 우리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첫 번째 받는 게 이름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기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신생아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상호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